자, 오늘 조간이면은 역시나 검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뉴스가 검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인 줄. 아유 정말 서열 1인 줄 알겠어. 두 번째 뉴스는 전국의 평검사들이 오늘 전국 60여 곳 중에 10여 곳 일선 검사일성에서 아니 동사무소 면장 회의하면 이거 써줄 건가? 왜 병장회의도 써주는 나라야?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게 오늘 전국의 마을 이장들이 새마을 청년회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써줄 건가?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게 오늘 주요 일면입니다. 아니, 검사들이 회의하면 안 돼? 평검사는 회의하면 안 돼? 그리고 전국에 60군데라며. 그 근데 중에서 10군데라며. 네. 이게 6분의 1.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몇 명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지. 자 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쳤어? 이러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회의해야겠지. 야, 너는 뭐뭐뭐 걸리니? 너는 윤 총장이랑 같은 혐의로 따졌을 때 뭐뭐뭐 돼? 나도 장모한테 돈 좀 받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걸리는데? 야, 큰일 그렇지. 났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모여서 얘기하기는 구린 애들은 또 모여서 얘기를 못해요. 왜? 야 이거 혹시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따로 머릿속으로 살궁리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화나 지적이 맞아요. 10군데서 해도 전체 참여 인원 많이 봐서 내가 50명 봅니다. 50명. 10군데 다 합쳐서 50명 봅니다. 이 숫자 세 주는 안 샤면 하여튼 평검사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일면에 착실하게 이렇게 받아 써주는 언론들, 검찰 딸랑이 언론들, 진짜 우리나라 검찰 언론입니다. 네, 검찰이 월급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회의한다면 이렇게 기사 일면에도 써주는데 참 대단한 언론이네요. 그게 공무원들인데 네. 다른 공무원들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매일 겁나 회의하는데 왜 우리 회의하는 건 안 써주는 거야? 네,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제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국으로 번지는 검사들 반발. 오늘 10여 곳서 평검사 회의. 동아일보입니다. 집단 반발 평검사들 회의. 몰아치는 추미애 대검 압수수색. 중앙일보입니다. 7년 만에 검난. 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의혹 수사로 전환. 평검사 반발 확산.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은 법적 대응 방어전 착수. 검사들 집단 행동도 확산. 야, 이 회의가 집단 행동이야. 예, 서울신문입니다. 총대맨 여권. 윤석열 나가라. 검사들 부당하다. 집단 행동. 세계일보입니다. 윤퇴진 공세. 평검사들은 부당. 집단 행동. 국민일보입니다. 추윤 대치 파국에도 이어지는 문의 침묵.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이것들이 또 국민일보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지금 중국에서 양아치 와갖고 지금 억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구만. 이 와중에 만나서 뭔 얘기하는지나 관심을 좀 가지지. 그러게요. 아무튼 대부분 언론들이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했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제목에 쓰고 있는데요. 근데 평검사들이 회의하는데 이거 집단 행동이라는 게 좀 웃기고요. 사실 집단 행동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처럼 뭘 해보시든가. 적어도 노동조합은 해고 각오하고 파업합니다. 그런 집단 행동 해요. 그렇게 언론들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 생존권 걸고 집단 행동하는 거는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또 미친 듯이 비판을 해요. 아예 기사를 안 내주고 비판만 합니다. 크게 동의는 안 가지만 생존권이란 말에서는 딱 느낌이 가네. 생존권. 야, 앞으로 룸 우리 돈 내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존권에 걸린 문제잖아. 그런 생존권. 아니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언론들이 이렇게 다른 거에는 기사를 안 내주지만 이렇게 평검사들이 회의하는 데만 이렇게 회의를 한 것도 아니야. 예고했어.
아, 참 예고한 거였지. 오늘 한다. 잠깐만요. 오늘 한다. 그러면은 평검사들이 회의한다는 걸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뿌렸을까요? 그러니까 10군데가 나왔겠지. 아, 보도 자료도 뿌리는구나. 공무원들이 회의하면서. 근데 이게 또 다 저기 받아 쓴 겁니다. 저기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또 받아 쓴 건데 아무튼 그리고 검난이란 소리도 중앙일보가 썼거든요. 근데 검난이 뭡니까 도대체? 모르겠어. 검난이 뭔지. 검사의 나? 그러니까 뭘 했는데 검사의 난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난을 하려 그러면 웬만큼 숫자는 채워야 되지 않나? 네. CG로도 못 채운다고 너무 적으면 그래서 엑스트라를 기본은 한다고요. 드라마 아니 찍을 때도.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10군데서 모여갖고 회의를 한대. 네. 내가 보기엔 50명도 안 될 것 같거든. 이 정도가 만일 객이면 이게 검난이야? 이거는 단합대회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소모임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부풀려서 난리야. 뭐 식사 모임 정도가 아닐까 그런 아니, 느낌도 드는데. 이것들이 진짜로 열심히 할 그 같은 지난번 2%라 그랬나? 그 네. 검사 내부 네. 거기? 내부 통신망이 내부 통신망에 더 많이 왔지 그때. 그 얘기 왜 안 해? 60여 명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60명이 왔다잖아. 아, 260명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60명이었나? 네, 60여 명이. 아, 60여 명 왔구나, 네. 그때. 그때도 우습게 봤는데, 그때 참석한다는 숫자랑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 그때 댓글 쓰던 숫자랑. 걔들이야? 걔들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검난이라는 말을 그전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중앙일보에서만 제목에 썼거든요. 그거를 보면 뭐냐면 사실은 겁나 웃기다는 거지. 이제 시민들도 겁나? 아이고 라는 무슨 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검난이라고 하면 뭐 별로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아, 이 새끼들 마스크 쓰고 모여야 될 텐데. 또 이게 또, 참가 모임 안에서 또 지네들끼리 막 퍼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라는 무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난이라는 단어는 중앙일보 빼고는 거의 없고 뭐 기사 안에서는 이제 작은 제목으로 쓰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뭐 모든 신문들이 이제 검사들이 이제 반발했다 이런 집단 행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겨레만 일면에서 사찰 이야기를 그렇지. 꺼냈습니다.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판사 핵심이죠. 사찰. 이게 핵심이죠. 지금 SNS들 보면 지금 판사들 대법원에 몰려가서 시위하라고 도대체 판사를 뭘로 알고 검사가 그거 하냐고 지금 원로 법조계인들이 난리예요. 물론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현직 떠났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판사가 사찰을 당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초유는 아니구나. 우리나라 초유는 워낙 아니죠. 대단한 나라니까. 양승태 때 네. 이미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론이 한겨레 말고는 한 번도 한 군데도 이런 내용을 안 쓰는 거야. 자, 어쨌든 일면에서 이렇게 쓴 건 한겨레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 법무부, 사찰 맞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한 보고서에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기재했고 윤 총장이 이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 구체적이 됐네. 보고를 받았네.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불법 사찰이며 이를 보고받은 뒤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한 윤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 이거 보면은 초 장관이 밝혔죠. 이거를 보고받았고 그 다음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어요. 반부패 강력부. 네.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협박 조폭들이죠. 네. 여기 걸려들면 성하게 나온 공직자가 없다는 그 반부패 강력부. 거기에 공유를 하라고 윤 총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협박을 한 얘기지. 그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감찰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당시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 2 담당관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직무 범인의 업무였다는 글을 올리며 인정을 해버렸네. 위법한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음험한 사찰의 결과가 아니고 언론기사, 포털, 구글, 법조인 임명록 등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공소유지용 참고 문건이었다는 취지다. 성 부장검사는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자, 중요한 거는 검찰이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했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한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지. 예,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앞서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 관계하고 개인 취미 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세평 뭐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는 진짜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론 비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어떤 기자가 썼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기자가 그 전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 쫙 보면은 이러면서 기사 제목을 딱 전해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요 이 기자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가 몇 명이고 그 애가 어디 유치원을 다녀. 그리고 얘가 주변 동료들한테 무슨 평가를 듣고 있는지 알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인 취미 이런 그리고 것까지 얘 왜? 취미가 뭔지 산을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뭐 이러면서 옷을 몽클레어 180만 원짜리 입고 다녀. 겁나 비싼 등산복만 입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니 이거는 인권 침해지. 아니 그 네. 기자가 기사를 쓴 걸 가지고 기사를 반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왜 저 기자의 가족관계나 개인 취미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깔깔대야 되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특히 판사 같은 직업은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서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그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골프를 치러 다녀. 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필드를 나갔어. 그럼 역으로 계산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골프 피에다가 뭐 해갖고 딱 계산 나와. 취미로 해갖고 돈을 한 200, 300 썼어. 얘 뭐 있네 뒤에. 누구랑 쳤는지 누구랑 뭐 쳤으며 도대체 골프빈 누가 냈으며 접대는 뭘 받았으며 밥만 먹고 헤어졌는지 이 차를 갔는지까지 전부 다 나중에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협박자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요즘 공직자가 골프만 쳐도 쉽게 말하면 난린데 어유 판사님 취미가 대단히 화려하세요. 어이구 이번에 골프지 새로 바꾸셨네. 미즈노 뭐 뉴 시리즈인데 요거 한 400만 원 하죠. 이거 뭐야 이렇게 그거 나오면. 알고 애가 학교 들어가셨다면서요.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따님이 강남에 있는 피아노 학원 다니시대요. 120만 원이던데.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건 이렇게 아니지. 나오면. 너무 소름 끼치는데? 예전에 그 누구죠? MBC PD 수첩인가요? 뭐 조선일보 관련 조사할 때 방영훈 씨인가? 그분이 PD한테 전화해서 아니 뭐 가족 뭐 잘 뭐 딸 뭐 얘기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거 안다. 그렇게 말고만 계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깡패들이 돈 받으러 갖고 진짜 무슨- 딸내미가 뭐 어디 초등학교 다니대요 이러면서 사진 보여줘. 뭐가 달라 이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뭐 구글에 나옵니까 이게? 이게 임명록에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변명인지 자백인지 모르겠는데 자백이야 자백.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에이, 참.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거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고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민간인을 근데- 이렇게 해도 불법이야. 그럼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K본부 라디오 듣다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사찰을 했는지 그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저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판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찰한 내용을 검찰한테 야 좀 흘려줘봐. 우리가 내용 보고 판단해줄게. 라는 식의 얘기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박해줄게. 뭐 이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족관계 개인 취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불법적인 건데
또 그 언론에서 가십을 만들려고 하나?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검찰이 조사를 한 내용을 갖고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법조 기자 시켜갖고 야, 이 판사 좀 찾아가 봐라 그러면 판사님, 지난달에 룸사랑을 3번이나 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기사화 할까요? 아니 어디서 그걸 알아갖고 그럼 왜 이래?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번 재판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보 주신 측에서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 이거야 지금 이 커넥트 고리가 한동훈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찾아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튼 근데 생각해 보면 저라도 저에 대한 이런 문건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되게 소름 끼칠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진짜. 진짜 뭐 소름 끼칠 없어도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누가 내 거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변 사람들 거 듣고 가족 관계, 뭐 취미, 뭐 이런 거 세평 이런 거 들어가지고 누가 이런 걸 나를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이거는. 어이구 여자친구 예쁘시던데요. 뭐 그런 거.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네. 그럴 수가 없죠.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문서화해서 이런 거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거를 판사들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도한 데가 한겨레하고 동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뭐 판사도 한 1,000명 가까이 되더만. 그래서 왜 판사 가만히 있어? 판사들이 반발한 내용을 한겨레에 썼는데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판사들 문건 내용 밝히라. 재판부 뒷조사 비판 잇따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며 글을 올렸다. 안타깝다. 이런 분이 중앙에 계시질 않고 제주지법에 있어. 제주에 가 계시니까. 근데 또 제주니까 또 그러니까 제주니까 하실 수 네, 있는 하실 게 수 있는 아닌가. 발언이기도 하고.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자, 저는 이 내용을 당사자들이 된 판사들한테 공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부에 어떻게 니들이 당했는지. 이런 식으로 사찰 당했어라는 거를 저는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건 맞지만 이게 외부로 공개돼 가지고 언론에서 난도질 당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들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부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판사의 내용도 이런 판사님이 이런 게 썼잖아요. 이런 글을 이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걸 받아 써서 제목까지 낸 언론은 한겨레가 유일하고 동아하고 한겨레가 유일합니다. 예, 당연히 조선중앙에는 없고요. 다른 언론사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검찰 내부 게시판은 뻔지르르하게 받아 쓰지만 받아 쓰는데 판사들이 밀렸네 검사에 비해. 아유 판사님들 그대들도 언론에서 비슷한 취급 받네. 찬밥 취급이야. 예. 그러니까 검사들은 가면 1,000만 원씩 나오는데 판사들은 가면 과일 안주에 맥주만 먹고 나와서 한 50만 원밖에 안 나오나 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따위로 써주지. 아유, 판사들도 기분 나빠해야 돼. 네, 그러면 검사들이 뭘 썼는지 동아일보는 또 검사도 썼거든요. 판사도 썼지만 거의 다 검사를 쓰고 판사를 안 썼는데 동아는 검사도 쓰고 판사도 쓰긴 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판사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 재판부 아니. 사찰 의혹 책임자 고발해야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네, 그거는 자, 판사 내용이고.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대검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25일 오후 2시에서 3시 대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제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게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장관은 검찰 조직 아니야? 장관이 장관 검찰 밑에 조직의 수작인 거야. 그렇죠. 장관이 수장이고 그 밑에 있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하는 거는 독립성하고 별개로 떨어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뒤 이거 아무것도 안 맞는 말인데 심지어 이거 검찰 내부망에 썼다고 했잖아요. 검찰 내부망에 쓰지 말고 뭐 추장관한테 가든지 뭐라도 하세요. 거기서 성명서를 내고 있어. 성명서를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아유 참.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10군데 모인다는데 명단이 나와 있네.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동부지검. 네. 이거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이번에 검난 사태에 더불어서 관련돼서 말하자면 그 낙향 처리된 인물들 있잖아. 그 인물들이 전부 지나 있는 거고 특히 간보시. 동부지검, 춘천지검, 청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들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을 벌여왔던 정권하고 충돌을 벌여왔던 대표적인 반정부 지검들이야 얘네들이. 꼴통들만 모여있는 지검이네.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 광주지검이 껴있는 거야? 짜증나. 네, 어쨌든 뭐 60개 중에 10곳 정도에서 이제 뭐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한번 성명은 발표 많이 해보세요. 네. 저도 시민단체에 있어가지고 성명 논평 무지하게 발표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기사로 낸다는 게 저는 웃긴 거죠. 아직 발표도 안 했고 할 예정이라는 거를 일면에 기사에 써가지고 어떻게 난리가 난 것처럼. 에휴, 참.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좀 활약을 했습니다. 나치하고 괴벨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 막가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나치 하면 또 윤 총장 약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괴벨스 하면 한동훈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약간 기대를 했어. 아 이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역시 제가 예상하는 건 아니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내부 게시판 긁어서 온 기사예요. 조선일보입니다.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 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이민석 이정구 기자입니다. 이 떠오른 나치 괴벨스는 검사들이 떠올린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떠올린 거예요. 그죠? 아니죠. 왜? 여기 감독관 글이 있어요. 제주지검에. 아, 지들 스스로 지금을 나치 상황으로 네.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네. 미쳤구나.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불법 부당한 총장 직무 배제에 단언코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했다. 김 감독관의 글에는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 황당하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드는 그럼 아침. 나가. 이 정도면 절대 왕정 아닌가 싶다. 야. 는 댓글이 달렸다. 진짜. 절대 왕정 아닌가 절대 왕정 싶다. 지금 무슨 야, 말이야 이게. 니들 절대 왕정 한번 겪어볼래? 지대로? 절대 왕정이었으면 지금 이거 쓰는 순간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가서 니들 목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한 거야. 아유. 절대 왕정이 아니니까 목이 붙어서 있다고 글을 싸지를 수 있는 거야. 참. 저는 국민의힘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했잖아. 아,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으로 직업 바꾸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정도면 만자 정도 자술서만 써오면 그냥 바로 그냥 동아일보에. 바로 동아일보 바로 특채됩니다. 이 정도 DNA인가요? DNA 예, 이 정도면 예. 저는 진짜 좀 너무 이제 언론에 어이가 없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판사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를 검사들이 지금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론들이 이걸 비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때 습관이 들어서 그런가 이게 사찰하는 걸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조직이 그 제일 큰 자산이 엄청난 사찰 자료라는 거 아니야. 정치인이고 뭐 경제인이고 누구고 간에 사찰을 해서 쫙 쟁여놓고 있다가 이게 필요할 때마다 숙성된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이걸로 지금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알토란 같이 돈을 빼먹은 거야. 근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 예전에는. 그렇죠. 요새는 개나 고등이나 이제 다 들여다보고 이걸로 갖고 장사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양아치가 된 거야, 이 집단이. 응? 예전에는 대선 기간이라든지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클 때 한 번씩 검찰이 조용히 등장했다 조용히 빠져버리니까 티가 안 났어.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검찰이 나대가지고 정치권과 언론을 지들 위주로 흔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지금 권력이 검찰 아닙니까? 이 사실상? 적폐의 배우, 이 모든 대한민국 적폐의 뒤에 숨어있던 배우가 사실은 검찰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난 거고,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이런 새끼들은 그냥 푼돈이나 얻어먹는 이 시다발이었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야, 적나라하게 지금 사실 다 보이네, 다 보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인데 이게 좀 제목이 웃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제목 보자마자 제가 빵 터져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김아사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네. 전 궁금한 게 그러면 10시 30분에 이걸 한 거를 윤 짜장이 전화를 해서 내가 10시 30분에 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서 한 인터넷 클릭을 기자가 어떻게 아는 걸까요? 혹시 줄리가 눌러준 거니?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네. 아니 한밤 분노의 클릭이라는 아니 이게 그 분노의 제목이 클릭은 차인표 이빨 닦는 거 아니야? 막 그 상황에서 클릭가 막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 봤어 니들이? 야.
아니 난 지명 분노의 기사에 클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 진짜? 나 이런 제목은 진짜 진짜 내가 보기에는 열받아서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를 그걸 이거 낸 걸로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지 이 사적인 걸? 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과연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가지고 이걸 윤석열이 좋아할까? 아니 그리고 10시 반에 그 소송 접수를 하는데 네. 소송 접수하는 게 아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 잘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소송이 10시 반에 접수됐습니다. 네, 접수인은 윤석열이고요. 서버 위치로 봐서는 서초동 자택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노의 클릭딜로 300번 정도 클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알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정말 진짜. 상상력이 기사가 너무 진짜. 크네요. 아니에요. 윤 차장도 혹시 집에 몰카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달아놨어요. 다 조선일보가 달아놨을 수도 있어. 조사해봐요. 이거 깜짝 놀랄 것 같아. 내가 10시 반에 한 걸 어떻게 알았지? 나 그거 해킹해서 보고 싶다. 헐. 컴퓨터는 보통 내실에 있는데. 헐. 그걸 왜 봐요? 아무튼 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미국 트럼프 사태와 네. 이번 그 검찰의 어떤 판사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불교계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왜 나오죠? 그게 왜요? 왜죠? 일단 미국은 승복을 해야 되고 승복? 지금 있는 사찰에 대한 문제는 이게 불교계가 전문이니까 승복과 사찰을 생각할 때 이거는 불교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라 받아칠 그게 없네요. 네. 너무 하이한 유머를 던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빵빵 터집니다. 이게 네. 딴 데 가서 얘기하셔도 빵빵 터질 얘기예요. 네. 아무튼 저는 우리 언론이 아직도 이러고 있다. 예. 그리고 김하사 기자가 이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반 분노의 클릭 이거 너무 이건 윤석열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자당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클릭하는 걸 심지어 분노스럽게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무튼